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미국을 뒤흔든 해커의 정체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미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미국의 핵심 수사기관인 미 연방수사국 FBI. 그런데 말입니다. CIA와 FBI의 심장이 탈탈 털리는 사건이 발생. 해당 사건으로 정보요원 수만 명의 신상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야, 간 큰 해커네. 저 두 기관을. 사실 그게 뚫린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2016년 2월 이 대담하고 간 큰 해커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정체. 그는 영국에 사는 케인 갬블이라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 CIA, FBI를 털었다고 이거 말이 됩니까? 믿기지 않는데요. 범행 당시는 15살이었습니다. 이 소년 갬블은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어?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본인의 집, 자택에서 한 인터넷 업체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고요. 그리고 Hello? 나 CIA 국장 존 브레넌인데. 당시 CIA 국장 존 브레넌과 FBI 부국장 마크 줄리아노의 행세를 하면서 이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넘겨받았던 겁니다. 이후 갬블은 CIA와 FBI 국장, 부국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정보기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확보. 어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정보와 첩보 작전 계획 등 미국의 1급 군사 기밀을 입수했고요. 심지어 아, 이건 역사에 남을 최고의 해킹이 될 거야. 그는 무려 약 2만 명의 FBI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던 겁니다. 좋은 머리도 아니고 잔머리네. 아니 과시욕은 적당해야죠. 네. 범죄잖아요, 이건. 다음 특종은요. 자식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 원도 아니고 무려 38억 원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돼 버린 사건입니다. 자,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유명 펀드 회사의 창립자인 팀 길런의 17살 아들 게이지 길런은요. 지난해 11월 아파차 뽑았다 널 데려올까? 좀 못한다. 트로트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뭘 노래 트로트 몰라? 비하 발언입니까? 아, 비하 발언이라는 건 본인이 노래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러 아빠 자동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차는요, 이탈리아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피사의 스포츠카인데요. 가격은 무려 한화로 약 38억 원. 그리고 1년에 40대밖에 생산이 되지 않는 최고급 슈퍼카였습니다. 이만저만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 열고 탈 때도 조심조심 뭐 이렇게 안 긁히는 슬리퍼 같은 거 신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한껏 기분을 내며 텍사스주 댈러스의 도로를 신나게 달리던 게이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가에 있던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우, 끔찍해. 아우. 자, 다행히 운전자 게이지와 동승자 친구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무사히 차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다행이네. 자,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서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차의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지고 차체 일부는 찢겨나가 도로 바닥에 나뒹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게이지는 여기저기 구겨지고 찢겨나간 슈퍼카를 재미있다는 듯 촬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짜리인지. 38억 원입니다. 몇 년, 뭐 평생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아유, 저 어떡하냐. 아유, 나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요, 게이지의 철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에는 본인의 SNS와 너튜브 채널에 사고 당시 사진과 영상을 게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번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냉소 그 자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사고 낸 게 자랑이냐? 라며 아파차를 끌고 나와 사고를 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고요. 이에 게이지는 얼마 후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올린 심리가 뭘까요? 좀 이제 부러워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런 것도 좀 과시욕도 있고 뭐 관종의 그런 기분도 있고요. 너무 철이 없다. 저게 자랑할 일은 결코 아니었을 텐데.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14위 공개합니다.
명문대 의대생 딸의 은밀한 비밀.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터키 안타키아에 사는 굴세렌 보즈쿠르트에게도 보기만 해도 배부른 딸이 있었습니다. 아유,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좀 쉬지. 안 힘들어요? 아유, 힘들긴. 우리 딸이 영국에서 공부하느라 더 힘들지. 내가 번 돈을 딸에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다고. 아, 딸이 옥스퍼드 의대생이라고 했죠.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영국 옥스퍼드의 의대생인 자랑스러운 딸. 메르베의 학비를 대기 위해 어머니 굴세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 넘게 공동묘지 앞에서 힘들게 꽃을 팔아왔지만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딸을 위해 기꺼이 헌신. 그리고 이 모녀의 사연은 올해 터키 한 방송에 소개되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아이고, 몸은 힘드시겠지만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예. 딸도 이제 저런 노력을 아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요? 참, 우리는 애만 잘 된다 그러면 부모들은 뭐든지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 뭐든 같아요. 하지 뭐. 그렇습니다. 딸 메르베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 보답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방송 이후 옥스퍼드 대학엔 모녀의 사연에 감동한 사람들의 장학금 지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메르베라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 없는데요. 오늘 주제가 안심할 수 없는 주제예요. 알고 보니 명문대학교 의대생이란 타이틀은 모두 딸 메르베의 새빨간 거짓말. 메르베는 터키를 벗어난 적도 없는 데다 이스탄불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고요. 심지어 그녀는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까지 보내며 무려 5년이나 어머니가 준 돈을 낼름 받아 쓰는 철없는 불효녀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학비가 얼마나 비쌌겠어. 엄마 허리가 휘는데. 돈도 돈이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무너질 엄마의 마음이 난 너무 안타깝다. 그래, 차라리 모르셨으면 좋겠다. 아니, 의사 가운 입고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면서 죄책감이 하나도 안 들었을까? 단순히 철이 없다고 하기에는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이거.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래요? 자, 불효막심한 딸이 명문대생 코스프레를 한 이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학비를 안 줄까 봐 그랬어요. 하지만 엄마를 속상하게 해서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야, 할 소리야, 그게. 아유, 아니, 철도 없고 너무 머리도 나쁜 게 방송까지 했다는 그 거야. 방송은 왜 나가? 왜 나가? 관종이야? 일을 하면서 또 어머니 돈까지 받아 쓴 게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좋은 대학을 가면 엄마가 좋아했겠지. 근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그것 때문에 뭐 엄마가 뭐 의절을 하겠어요? 분노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딸은 딸이지. 모든 자식은 어머니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에 걸맞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철이 없었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사라진 수술비의 행방은? 2016년 8월 12일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경찰 양반, 제발 내 수술비 좀 찾아주시오. 전화를 건 사람은 호아킨 오베헤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수술비를 뭐 어떻게 잃어버린 거죠? 뭐 집에 어렵게 모아둔 돈을 누가 훔쳐갔든지. 아하. 예. 사실 오베헤로 할아버지는 서맥성 부정맥을 앓으며 언제 갑자기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루라도 빨리 심박동기 삽입술을 받아야 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수술비에 보태세요.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안 이웃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당시 약 660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웃들 진짜 좋네. 미담이네요. 네. 이후 행여나 수술비를 잃어버릴까 도둑맞을까 걱정하던 오베헤로 할아버지는요. 수술비를 비닐에 넣어 마당에 묻어뒀는데요. 은행에 아이고. 가셔야지. 그럼 빨리 병원에 먼저 갖다 줘버리지. 그러니까 선입금. 네. 아니 뭐 은행에 넣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돈을 확인하기 위해 마당을 파봤더니 수술비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이걸 또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 마당에 돈이 마당 땅속에 있다는 걸 누가 알죠? 누가 본 거지.
잠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호. 불안합니다. 그래요. 아, 옆집에서 본 게 아닐 수 있어. 자, 다행히 곧바로 범인을 찾긴 찾았습니다만 범인의 정체가 할아버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배해로 할아버지가 수술비를 도난당한 그날 밤 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옆집에서 밤새 파티를 열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요란한 바비큐 파티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바비큐, 술, 마약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파티의 주최자가 바로 오배해로 할아버지의 손자로 밝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당에 돈 봉투를 묻길래 그거 좀 꺼내 썼어요. 할말 하네요, 진짜. 할아버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파티예요. 게다가 그 이웃들이 다 모아서 수술비 보태시라고 준 돈입니다. 다시 돈 모으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평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철이 없어도 너무 제가 철이 없었죠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이탈리아에서 공개된 한 동영상. Mi danno la possibilità di comunicare per l'ultima volta con l'Italia. Io chiedo all'Italia di aiutarmi, che mi uccideranno se la cosa non si risolve in tempi brevi. E io chiedo di aiutarmi. 이게 보통 뭐 납치돼서 어떤 협박용으로 찍은 영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남성은요. 2016년 10월 터키로 여행을 간 뒤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던 이탈리아의 사업가 알렉산드로 산드리니였는데요. 그가 실종된 지 약 1년이 지난 2017년 12월 산드리니의 가족들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산드리니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 몸값 두둑하게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산드리니가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대에서 한 무장 세력에 납치돼 구금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겁니다. 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치죠. 그러니까. 네. 사람만 돌아와 다오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후 산드리니의 피랍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를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탈리아 외무부가 적극 협상에 나섰고요. 정말 다행히도 2019년 5월 약 3년 반 만에 산드리니는 그리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당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그를 구출한 이탈리아 정보당국의 수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엔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야? 지난 4월 이탈리아에서 전해진 충격 소식. 납치 자작극 꿈이다 실제 인질이 된 산드리니. 뭐라고? 자작극을 하다가 인질이 된 건 무슨 말이야? 이탈리아의 대테러 수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 산드리니는요. 납치당한 척하다가 이탈리아 정부한테 몸값 받으면은 5대5로 오케이? 3인조 갱단과 셀프 납치극을 작당했던 겁니다. 게다가 갱단이 정부와 협상할 동안 산드리니는 한 빌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로 입을 맞춰놓은 상황이었죠. 입이 많이 그래가지고. 아유, 생각이 짧다. 정말 돌머리다 돌머리야. 그러나 그의 단꿈은 금방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3인조 갱단이 산드리니를 데려간 곳은 편안한 빌라가 아니라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시리아 한 무장단체의 근거지. 그러면 걔네들 총 들고 있는 애들이 우리가 10? 우리가 왜 오를 먹고 우리가 왜 5밖에 못 먹지? 죽는 거거든. 일은 우리가 하는데 왜 얘한테 오를 주냐? 일도 아까운데? 이럴 수 있어. 그들은 산드리니를 배신하고 실제 무장단체에 그를 팔아넘겼던 겁니다. 와. 아니 왜냐면 상황은 만들어졌잖아. 자기가 만들어놨잖아. 그 자기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팔아 넘기는 게 낫지. 이후 연기가 아닌 실제 인질이 된 그는 9제곱미터의 비좁은 방에 갇힌 채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 개인을 넘어서서 이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가족들 속 탄 거는 왜 생각을 안 할까? 그러니까 아휴, 이게 뭐 스스로 한 일이라서 참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셀프 납치극을 벌인 남성의 최후. 과거 자신의 철없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깨닫고 제대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자, 지난 3월 태국
28세 여성 A씨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3살 딸을 데리고 고향 로이엣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A씨의 남편은 일을 해야 했기에 1살 막내딸과 함께 방콕 농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어디 일해도 안 받나 보자.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기를 좋아했던 남편은 아내의 전화가 귀찮았던 건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A씨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분노 주제 때 했어야지. 저 고통스러운 아이가 물론 흐릿하지만 다 느껴지시죠? 당연하죠. 했나 봐. 좀. 자,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 A씨의 복수. 바로 남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3살 딸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은 곧바로 아내 A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왜 애한테 화풀이야? 당신이 전화 안 받았잖아. 앞으로 내 전화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해. 그리고 영상통화 중 A씨가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 3살 딸이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전화 안 받는 화풀이 왜 애한테 해? 그걸 또 왜 또 무기를 삼아서 이용을 하냐고. 나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플라 그래.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본 남편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가족들은 여성을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 아이는 친할머니 곁에서 안정을 취하게 됐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시어머니를 찾아온 A씨.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이 목을 세게 조른 건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야?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애가. 그녀는 딸의 목을 조르긴 했지만 힘은 주지 않았고 발로 몸을 밟긴 했지만 그저 살짝 발을 얹어놨을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우는 신용을 부탁한 것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상황을 겪는 그 애를 생각해봐요. 정말 세상이 왜 이러냐. 2017년 6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한 남성이 본인의 SNS에 깜짝 놀랄 사진과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리꾼들의 좋아요 세례를 받으며 인기 글로 등극했습니다. 불안하다 오늘은. 인기 그럼 불안하다. 뭐 했길래. 자, SNS를 뜨겁게 달군 문제의 사진 지금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번 SNS 회사에서 무슨 진짜 탈퇴를 시켜버리든가. 무슨 그런데 빨리 좋아요 눌러. 1000개 못 받으면 바로 떨어뜨릴 거야. 쳐버리겠네. 1000개. 좋아요 1000개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아이를 떨어뜨릴 거라며 사람들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했던 겁니다. 아니 좋아요가 뭔데 진짜. 아니 좋아요가 뭔데 너한테 네 인생에. 게다가 그 사람의 정체는 아이의 신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글이 문제가 되자 저 베란다 아래 보호 장벽이 있었다고요? 안전했다고요? 라며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알제리 법원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문제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야 이거는 뭐 철이 없고 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예요. 아동학대고 아까 그 저기 지 딸 목 밟은 애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저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은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